지금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고위 관료가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한국 68%, 일본 2%. 그래핀 양산시장 점유율입니다. 일본은 8천억 엔을 쏟아부었고 한국은 680억 원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세계의 투자 자본이 조용히 포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50년간 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구치 켄지입니다. 도쿄산업미래연구소 특별고문실, 오후 3시. 48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비공개 세미나장의 냉기가 목덜미를 스쳤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준비한 자료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68%, 일본 2%. 이 수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23년간 일했어요. 첨단 소재 전략실장까지 올라갔죠.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이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핀 양산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현재 2%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하라 요시노리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젓더군요. 뒷줄에서는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자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누군가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데이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어요. 이 수치가 틀렸다면 좋겠군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미야자와 다이스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생산 현장을 직접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죠. 회의실 뒤편에서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뜨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포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화면에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반응로들이 일렬로 서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얼마나 오래 착각하고 살았는지를 말이에요. 하라 과장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실례하지만 그래핀은 아직 시장 초기 단계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맞다고 맞장구 쳤어요. 하라 과장은 계속했습니다. 전체 첨단 소재 시장에서 그래핀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박수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라 과장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변했어요. 하지만 그 1%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별 그래핀 적용 현황이었어요. 미야자와 전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래핀 기반 배터리로 특허를 1,200건 출원했습니다. 이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LG화학은 그래핀 분리막으로 용량을 30% 늘렸고요. 하라 과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연구 단계 이야기 아닙니까? 상용화는 아직이죠.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주변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이 아직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뒷줄에 앉은 교수가 말했죠.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반응도 예상했거든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올라왔죠. 공장 내부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프레스 라인이 보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래핀 강화 알루미늄 패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월 생산량 12만 개예요. 미야자와 전무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펜끝이 종이를 빠르게 긁었죠. 하라 과장의 얼굴에서 확신이 사라졌어요. 도요타는 언제 시작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것을요. 일본이 원하면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앞선다고 말이에요. 미야자와 전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공유했죠. 엑셀 시트가 나타났어요. 숫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포항 그래핀 공장 생산 현황입니다. 하라 과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미야자와 전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1일 생산량 12톤, 수율 91%.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리고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숫자들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되살아났어요. 일본 최고 수준 공장도 수율이 60%를 넘지 못했거든요. 가동률은 96%입니다. 미야자와 전무가 계속했어요. 마우스로 다른 탭을 클릭했습니다. 시간대별 생산량 그래프가 나타났죠. 그래프선이 거의 평평했어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생산량이 일정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계들이었죠. 이건 어제 데이터입니다. 미야자와 전무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오늘 새벽에 받았습니다. 뒷줄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라 과장이 반박했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순도가 중요하죠. 그의 목소리에서 마지막 희망이 느껴졌어요. 미야자와 전무가 다른 시트를 열었습니다. 순도 99.7%.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불순물 농도 0.03ppm입니다. 일본 연구소에서 달성한 최고 순도가 98%였어요. 그것도 실험실에서 소량 생산했을 때였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가 아니라 매일 찍히는 숫자입니다. 제가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같은 품질로 같은 양을 만들고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키보드 타자 소리만 들렸죠. 누군가 급하게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미야자와 전무가 마지막 탭을 열었어요. 비용 분석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킬로그램당 생산 단가 83,000원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연구소에서 계산한 예상 단가가 30만 엔이었거든요. 10배 차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숫자가 나타났어요. 4847과 127.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패 횟수입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한국은 4847번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127번에서 멈췄고요. 하라 과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효율적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마지막 반격이었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미야자와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노트를 펼쳤어요. 우리는 실패를 중단의 이유로 봤습니다. 제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일본 연구소 보고서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실패 요인 분석 및 프로젝트 재검토 제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는 100번 실패하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위험성 분석, 예산 재산정, 일정 재조정을 했죠. 회의실 뒤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펜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도 났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포항연구소 실험 일지 사진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실패하면 다음 날 아침 6시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대된 일지를 가리켰죠. 매일 기록하고 매일 수정하고 매일 다시 시도했어요. 하라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일본 연구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검토 회의를 할 때 그들은 이미 다음 실험을 끝냈습니다. 미야자와 전무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죠. 화면에 타임라인 비교가 나타났어요.
실패 후 재시작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제로 1, 일본 18개월. 우리는 실패를 보고서로 남겼고 그들은 다음 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틱, 틱, 틱.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단순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비교였어요. 왼쪽에는 한국, 오른쪽에는 일본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결정에서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 쪽에 큰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제로. 하라 과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제로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검토 절차는요? 승인 단계는요? 미야자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항연구소장이 오전 회의에서 결정하면 오후에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일본 쪽 숫자가 나타났어요. 18개월. 회의실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쪽을 확대했어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화살표들이 얽히고 설켰죠. 기획부 검토 3개월, 예산부 승인 2개월, 기술위원회 심의 4개월. 제 손가락이 각 단계를 따라 움직였어요. 안전성 평가 6개월, 최종 승인 3개월입니다. 뒷줄에 앉은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체계적이잖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제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체계를 완성할 때 한국은 이미 결과를 만들었어요. 화면에 실제 사례가 나타났어요. 2차 전지 적용 실험 비교였습니다. 작년 3월 양국이 동시에 같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핀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었죠. 한국 쪽 타임라인이 먼저 보였어요. 3월 첫째 주 아이디어 제안, 둘째 주 실험 시작, 넷째 주 첫 결과. 간단 명료했습니다. 일본 쪽이 그 아래 나타났어요. 3월 아이디어 제안, 4월 기획 검토, 5월 예산 협의, 6월 위원회 구성. 길고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3월에 실험을 끝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우리는 9월에 실험 승인을 받았고요. 하라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검토할 때 그들은 이미 다음 실험을 했습니다. 미야자와 전무가 말했죠. 우리가 승인받을 때 그들은 이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이 자료가 가장 충격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화살표들이 한국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포항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포항을 방문한 해외 투자단 현황입니다. 제가 말했죠.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첫 번째 화살표를 클릭했습니다. 독일 바스프, 투자 제한 금액 200억 달러. 회의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화살표였습니다. 미국 듀폰, 300억 달러 기술 제휴 제안. 하라 과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세 번째 화살표가 깜빡였어요. 350억 달러 단독 투자 제안입니다. 미야자와 전무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일본 엔으로 환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 화학기업 상위 10개 중 9개가 포항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만요.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항공편 예약 현황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포항으로 향하는 전용기 스케줄이 빼곡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12대의 전용기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모두 포항행이에요. 뒷줄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게 현실인가라고 중얼거렸어요. 하라 과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일본에는 누가 왔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일본 그래핀 연구소를 방문한 해외 기업은 3곳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 정보 수집 목적이었고요. 미야자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세계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포항으로 가는 비행기표는 품절이고 도쿄로 오는 비행기는 텅 비어 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요. 우리는 경기가 시작된 줄도 몰랐는데 상대는 이미 골인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화면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공고가 나타났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습니다. 제가 말했죠.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래핀 관련 기술의 전략물자 지정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전략물자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라 과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수출 통제 품목이 된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마지막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 정부 허가 없이는 그래핀 기술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어요. 미야자와 전무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불가능하다는 뜻이군요. 화면에 다른 자료가 나타났어요. 중국 화학공업부에서 보낸 항해 서신이었습니다. 한문과 영문이 섞여 있었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기술 공개를 요구하며 경제 보복을 경고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서가 나타났어요.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답변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기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뒷줄에서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와라는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중단을 위협했습니다. 제가 계속했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중국의 위협부터 한국의 대응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출 통제를 더 강화했어요. 제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였습니다. 전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제를 도입했어요. 하라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텐데요. 미야자와 전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실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본 거겠죠. 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일본이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협상했을 거예요. 타협점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기술 주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만 남았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3년간의 관료 생활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발표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라 과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뒷줄에 앉았던 교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어요. 미야자와 전무가 입을 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뿐이에요.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회의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우리는 50년간 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기술에서 진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졌어요. 앞줄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한국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기술을 전수해줬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미야자와 전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겠죠.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동의했어요. 직시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라 과장이 다시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겸손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의지로, 체념에서 각성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 박수가 번져갔어요. 저는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으며 말이에요. 50년의 오만을 버리고 다시 학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핀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지금 다음 수를 두는 쪽은 한국입니다. 이 기술 봉쇄가 불러올 파장은 이제 막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흐름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해외 이슈 계속 정리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